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거 우리 이론 총정리 마무리 총정리 쭉찍게 특강인데 어떤 수강생분들은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핵심 이러지 말고 엑기스 오브 엑기스로 바꿔주세요. 굉장히 좋았다며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매년 저한테 배운 분들은 요것으로 이제 이론을 총정리 마무리 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세법 이제 감 잡고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라도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이거하고 그 다음에 통용 모의고사 160문제죠. 사회분. 그 다음에 백선 문제 있죠. 요거 마무리 자료만 잘 보셔도 무난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법에서. 그래서 뭐 의회 범위에서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라든가 사례 문제, 계산 문제 뭐 한 문제 또 운에 맡게 되지만 뭐 그런 거라든가 몇 문제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무난히 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1페이지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여기 또 오늘은 뭐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경하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암기하고 또 그 다음에 가로놓기 있으니까 가로놓기 하고 두 개 중에 고르고 OX 체크하고 답도 이렇게 멍하니 계시다가 답 체크 못 해가지고 아차 이러면서 또 이러지 말고 답 잘 체크하시면서 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요 1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자 펴놓으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족집계 특강 조세 총론인데 우리 한두 문제 조세 총론은 뭐 출제 예상되어지죠. 한두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 자 어떤 것들을 보냐 먼저요 물납과 분할납부인데 이 물납과 분할납부가 제일 먼저 시작하죠. 이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세목의 종합 문제 속에서 거의 매년 뭐 언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물납 분할납부입니다. 자 보시면 물납 분할납부 먼저 물납 비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물납이요 재산세,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지방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시고 넘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자 물납 요건을 또 뒤에 나오긴 하지만 다시 한번 훑어드리면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 현재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이긴 저 말이 헛나갔다. 제가 왜 분할 납부 요건을 얘기해버렸지? 물납이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물납 요건이요. 이따 뒤에 또 나오는데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부동산을 물납하긴 하는데 다른 시군구인 걸 안 된다고 그랬죠. 해당 지자체 그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의 재산세를 이렇게 했으면 노원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강남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 있는 곳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할 수 있고 물납 신청은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그래야지 관리 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 요건 보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분할납부를 한번 봅니다. 분할납부를 보시면 재산세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250만 원 넘게 되는 분 제가 윙크 해달라고 했었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넘게 되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고 분납기한을 보면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 몇 개월? 6개월 내.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로요. 그러니까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그러다 보니까 분납기한도 다음 연도 6월 15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기 현재로서 6개월이고 양도소득세 몇 개월이에요? 2개월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분할납부 요건, 기준금액, 그 다음에 분납기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 재산세나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자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납부니까 원래 납기의 최소는 얼마? 250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최대 분할납부 가는 금액 얼마요?
150만 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내 250 내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400일 때. 종합부동산세 500만 원 이할 때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재산세요, 종부세 납부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해당 세액 400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250 내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역시 종부세 똑같아요. 납부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요거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350. 그 다음에 1200이면 600만 원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추가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고요.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1,000만 원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요.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2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200, 1,600이면 600, 1,800이면 800 최대 분납 가능하고 2,000 초과했을 때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2,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200. 그 다음에 3,600이면 1,800만 원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거 정확히 여러분들이 처리 기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답이 다 있으니까 여기 봅니다.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기본 강의 때도 했었죠.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X. 등록면허세 X고,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 양도소득세 X고, 상속세 O, 증여세 X고, 농어촌 특별세 X입니다. 물납.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요? 재산세만 물납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 물납 허용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취득세 O의 X예요? X고,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지 않고요. 재산세 O.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요? 종부세 분할납부 O, 양도소득세 O, 상속세 O, 증여세 O, 농어촌 특별세 O입니다. 자,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고, 지방세에서는 특히 재산세가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는데요. 지방세법 기본 통칙 예규에 보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산세 분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 거 한번 눈여겨보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 분할납부 비교까지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이 부가세는 뭐 독립한 세금의 부가세 받는 부가세. 얘는 특징이 하여튼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왔다. 뭘 따라간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 부가세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교농 중에서 국세, 목적세, 교농, 교육세, 그 중에서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뭐예요? 목적세인데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만 있다? 지방교육세요. 우리가 목적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 중에서 우리 목적세, 교교농, 찌찌 중에서 그 지역자환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특히 지방교육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뉘집자식이냐 이거 항상 족보.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족보? 국세고,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보다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나왔다. 저 충돈에서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그 다음에 또 얘 뭡니까? 찌찌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죠. 그래서 농특세,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관련한 5개 본세목과 부가세 공부하기 전에 지방소득세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과세유치는 특광시군, 시군세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하는 대로 네 가지 중에서 나머지 세 가지는 특광 도세인데 이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라는 거. 예, 독립세라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액의 10% 부과된다거나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뭐다? 독립세입니다. 독립세고. 자,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라 얘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특이하게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돼가지고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예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27회 때 나왔던 것이 정답 질문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 들어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고. 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라 시험 관계없고 개인지방소득세예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럴 때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대부분 양도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또 자세하게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몇몇 특징 빼놓고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지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돼? 그럼 지방소득세도 비과세고 이런 식으로 등등 여러 가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감면에 요거 공제해 줄 때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 준다는 그런 얘기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똑같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요.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에다가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 만약에 4월 10일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다. 그래서 양도일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4월 10일이면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6월 이게 30일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네.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인데요.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이면 여태까지는 똑같았는데 이 기한 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 내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납부했었는데 이제 지방소득세는 여기다가 2개월을 더 줍니다. 2개월을 더 줘요. 그래가지고 8월 31일이 이런 요 사례에서는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그래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나 확정신고기한을 몇 개월이요? 2개월을 더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약집에 있었는데요. 지방소득세요. 우리가 소득세 관할 세무소득세 계산에서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소득세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소득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자동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자동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도 했어야 되는데 이 지방소득세는 꼭 그 자기 그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되느냐? 아니고 다른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관할 그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꼭 관할 지자체가 아니고 다른 데 신고해도 괜찮다 이런 거. 또 2개월을 더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요.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세 세율이 70%면 얘는 7%, 양도세가 50%면 얘는 5%,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면 얘는 0.6%부터 4.5%까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봐놓고요.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 몇몇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냐면 2페이지에 보니까요. 3번이요. 테마 보니까 독립세 부가세요. 우리 부가세 부동산 관련한 5개 그 본세목과 그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면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요. 원칙적으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부가세일 때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의 2%를 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세액의 10% 농특세 부과되고요. 또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농어촌 특별세 부과되는데 그냥 취득세 부가세 그러면 농특세 지방교육세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된다고 세목을 부가세목을 알아두시고요. 등록면허세는 납부할세액이 20%로 원래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납부할세액이 20%로.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또 감면세액의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감면이 있든 없든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고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가 확실하게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 부과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인데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외웠습니다. 종농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로서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액의 10% 부과된다. X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 먹어놓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그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 부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봐놓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그 부가세 눈에 이렇게 한번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요. 중과 기준 세율 있죠. 취득세에서 우리 세율 특례가 있는데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것은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조정 세율이라고 그랬죠.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중과 기준 세율이 2%인데 취득세 세율이요. 이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이 정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이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따 뒤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작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안 되겠다. 고개 드시고 자, 목 운동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 큰일 났네. 이게 베스트 엑기스 오브 엑기스인데. 자, 반대로. 자, 아이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예.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예.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내시고, 아유, 자, 우리 시작부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봅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 이 중과기준, 말이 꼬이잖아요.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요거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원래 이렇게 구해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구할 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표준세율이 4%면 4%에서 2% 뺀 세율, 2% 이런 식으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근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말하자면 이 표준세율이 중과기준세율이 2%니까 2%에서 2% 빼면 빵프로가 되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취득세 부가세로서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눈여겨봐 놓고 갑니다. 깊은 내용이지만 이건 제가 알려드립니다. 5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부동산 활동별 분류입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조세 분류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보유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죠. 최근 같으면 30회 시험 때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골라라 나왔었는데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도 고르라고. 활동에 따른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세 가지 꼭 알고 있어야죠.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얘네들 보유세 3인방,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딱 틀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틀을 잡고 동시부과된 애들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보유시, 양도시. 우리 동형모의고사 하면서도 최근에도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계속 수업을 들으면 뭐 계속 이런 것들 반복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겁니까? 취득세. 읊어보세요.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제 동시부과되는 거,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게 있죠? 지방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자, 이래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저를 보셔야죠.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보유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 법에 명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취득, 보유, 양도, 인지세가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하여튼 취득과 통설적으로는 양도에 부과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지세가 나왔는데 이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 답이 짝이 맞는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있고 그것도 고려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들어오는 아저씨 있었죠.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가 그냥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다 끼죠. 농부 아저씨. 지방소비세예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 지방소비세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꼽사리 껴서 다니는 세금이고 하여튼 부동산 취득부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농부 아저씨. 자, 다시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고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들어가는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 테마로 갑니다.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데 조세에 포함하고 가산세, 지방세 같으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징수 순서상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만 있는 겁니다. 국세는 없어졌고 가산금은 지방세만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요약인데요. 자, 여러분 그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들이요. 신고납부가 원칙인 국세요. 어떤 거냐? 자,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납부가 원칙인 국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데 말일로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요. 그래서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무신고 납부 3개, 과소신고분 3개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납부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는 1일 0.06%, 10만 분의 25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를 볼까요? 지방세에서 신고납부가 원칙인 지방세, 취득세 같은 애들,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역시 똑같습니다.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고지 전에,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5%예요. 근데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이 납부지연가산세요 최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몇 프로 한도 내에서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계 75% 한도 내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국세는 금액 한도가 있지 이렇게 몇 프로 한도 내에 요거는 없는데 지방세는 이렇게 75% 한도 내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러면 지방세나 국세나 여러분 거기 비교해서 교재 보세요.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이렇게 신고납부가 원칙인 국세나 지방세, 가산세율 거의 같죠?
신고불성시가산세, 납부정가산세 똑같잖아요. 자, 근데 이제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가세가 원칙인 세금들은 좀 다릅니다. 보통 정부부가가세가 원칙인 국세요. 고지서가 발부되는 원칙적으로 발부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이요.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5일, 12월 15일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경과할 시마다 0.06% 10만 분의 25로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년까지만? 5년까지만. 체납한 국세가 얼마 미만일 때 요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3%, 0.02% 이거 합한 게 납부정가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가 발부되는 국세는 자,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1일 0.02% 요겁니다. 하여튼 끝까지 버티면 몇 년까지? 5년까지만. 그 다음에 체납한 국세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요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 하고요. 바로 우리가 이어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요. 재산세죠. 재산세 같은 애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자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을 납부 기간으로 할 때 7월 31일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고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나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까는 건 똑같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그리고 이제 지방세는 자 납부기한 지나서 매일 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중과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자 0.75%씩이요. 1만 분의 75로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자, 국세 아까 몇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 5년까지. 근데 이것도 지방세 60개월이 1년 12달로 하면 5년이죠. 하여튼 60개월까지고.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는 30만 원. 아까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지방세, 국세, 또 이렇게 보통징수하거나 정부가 사는 세금의 지방세, 국세, 가산금, 또 납부정가산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둡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 보면서 비교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지방세는 보세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서 3% 깔고 그 다음에 월별,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못 붙는 게 없어요. 3%만 깔아놓고 그리고 한 달씩 지나야지 0.75%입니다. 그런데 국세는 고지서 발부됐어요. 종부세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0.02%로 1일 0.02%로 납부정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지방세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지방세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지방세는 하루를 지났든 열흘을 지났든 20일을 지났든 하루 딱 지날 때마다 한 달 지날 때마다 0.75%씩인데 국세는 정확하죠?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하루 지난 거 열흘 지난 게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 여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네. 자, 봅니다, 여러분. 요 지방교육세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또 농어촌 특별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이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얘네들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특이하게도 이 부가세들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득세, 본세, 취득세는 신고 안 하면서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만 신고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미 본세에서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또 부가세까지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해서 신고 납부할 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신고기한 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X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농특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다고 하면보다 틀립니다. 자, 얘네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도 똑같아요. 국세나 지방세, 가산세는 해당 업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을 하며
해당 국세나 지방세 감면할 때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120만 원 내라고 납세 고의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킵니다.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나 지방세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당연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뭐 안 했다고 신고 뭐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려요.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둡니다. 자, 그러면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입니다.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인강수강생분들은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B4로 해가지고 인쇄된 거라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고 B4로 되니까 굉장히 얇죠? 아유,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거만 잘 봐도 10문제를 그냥 기본적으로 맞히는데 여러분들이. 자, 요거 이렇게 얇은데 그죠?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얇은데 요거를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A4로 하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만약에 나는 눈이 아파가지고 좀 그렇다. 글씨가 젊은 청춘들은 오히려 이렇게 크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글씨도 크면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종이도 크면 안 좋아하고 작은 글씨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자기 취향에 맞고 A4로 인쇄하셔도 되고, 근데 글씨가 너무 나는 작다 그런 분들은 복사가게나 이런 데 가면 양면으로 이거 다 해주잖아요. 이런데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해서 B4로 인쇄해서 또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편할 대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입니다.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07번 테마도 뭐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가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 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상식처럼 반드시 항상 대비해 두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먼저 보시면 면세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과세표준 금액이요.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일정 금액인데요.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취득세가요. 그래서 취득가격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이고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취득가격이 50만 원이지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 이하 과세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등용모의고사 얼마 전에 냈는데 그것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산출세 바꿔서 냈었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시험장에서 세법은 포함 제외에 들어있으면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하시고, 또 그 다음에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보고 고수고, 그래서 세법 고수가 되셔야죠 이제.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요. 산출세 50만 원이야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보기 전에 잠깐만요. 요거 보기 전에 면세점 적용되는 세금들이 사실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 적용되는데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이 사업소분 주민세 있죠? 얘는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 100평. 사업소 연면적 100평까지는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게 또 적용되냐면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눠지는데 세 가지로. 그럴 때 종업원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그 급여 지급하는 월 평균 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는 이것도 역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참고 들어보세요. 만약에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눈 뜨고 330제곱미터 100평. 그 다음에 금액 나왔다. 1억 5천만 원. 요거 자 기억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추가로 보시고 취득세 면세점은 상식처럼 정확히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소액징수면제요. 산출세액이요. 얘는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 미만일 때 징수하자는 건데 1,몇백 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면 징수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세금 세 가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얘네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얘네들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니까 미만 들어있는 잘 보셔야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미 뭐 몇 번 나왔던 것이 지방소득세나 재산세나 이런 애들 세액이 2,000원 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어요. 부동산 등기할 때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그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밖의 등기세율로 한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저한세 규정을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밖의 등기가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거고 세율이 건당 6,000원입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는 6,000원을 그 세율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무조건 받는 거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등록물세는. 그래서 등록물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다. 4,500원 나왔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정확히 알아주시고 X에 체크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별로 체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맨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은 자 별로 없는데 자 면세 우리 그 답이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봅니다. 화면을 보시고 자 면세점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 면세점 O,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없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X입니다. 얘도 면세점 적용되잖아요. 소액징수면제 취득세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소액징수면제예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얘네들이 소액징수면제지.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둘 다 없습니다. 얘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금방 봤다시피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그거지.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올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08번 테마인데요. 자, 여기 두 개 중에 고르기 시작합니다. 취득세는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하고 60일 경과하는 때예요. 취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입니다. 체크하시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자 재산권 등급받기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등기 등록한 후에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얘네들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이게 사적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은 생략하고 소방분이 중요하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얘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자 재산세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맞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맞습니다. 6월 1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자, 그래서 다음 중 납세무 성립시기 같은 것끼리 짝져진 것 골라라. 그러면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얘도 골라야 됩니다. 똑같고요.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 언제입니까?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7월 1일. 개인분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 종업원분은 참고고요. 얘네들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X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면 6월 2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이잖아요. 구별하시고. 지방소비세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라 부가가치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꼽살이 껴서 납세무 성립해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즉 언제예요? 12월 31일 날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시험에서는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이 발생할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막 바꾸죠? 아니고 언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0일. 단 예정신고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1월 31일이고 예정신고가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뭘 기억해요? 달의 말일. 이것만 잘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자 이런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립시기. 지방세, 가산세는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인데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란 얘기예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불성실해요. 그때 가산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그런 얘기예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라는 건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그러면 그럴듯하지만 않아요. 국세가산세는 복잡해요. 납부정가산세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국세기본법 47조에 의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보세요. 신고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 그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신고 납부할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것은 그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근데 국세기본법 47조의 1항 1호 2호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외울 건 아니고요. 1호 2호 나왔다. 자 보세요. 1호 2호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특히 1호 이거는 초과환급 가산세고 이거는 납부정가산세 납부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입니다. 1일 0.02%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고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조문이 시험에는 법 조문이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막 혹시 나온다 그러면 법 조문이 나와. 1호, 2호 나왔다. 그럼 뭐예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대요. 1일. 1호 나왔다.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대요. 근데 3호는 요거는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니까 납부 고지서란 말이 나와요.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대. 자 다시요. 혹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국세에서 만약에 납세무 성립시기를 물어보면 이건 신고에 관한 거니까 신고 기한 경과한대. 신고란 말이 나오고 1호 나왔다. 1일마다 1호는 1일. 그 다음에 1일 0.02% 이거니까요. 그 다음에 3호 나왔다 그러면 납부고지서. 3호 나오면 납부고지서. 아셨죠 여러분? 이겁니다. 1호, 2호는 1일마다 0.05% 그거니까 자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테 1일이란 말이 나오고 3호는 납부고지서 나오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밖에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아까 지방세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이렇게 해서 눈여겨 봐놓습니다. 뭐 이럴 것도 없네요. 혹시 나온다 그러면 1호는 1일 3호는 납부고지서 무신고 과소신고는 신고 기한 경과인데 신고 오죠? 이렇게 해서 눈여겨 짝져서 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자 봅니다. 우리 4페이지로 넘어가셔야죠. 4페이지 보니까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애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서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 시기도 뭘 따라갑니까? 본세를 따라갑니다. 본세를.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때는 앞선 성립하고요. 농어촌 특별세요.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는 어느 때는 앞선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본세 따라갑니다. 그때 달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저를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부가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 사유 발생하고 30일 경우 가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리듬 타면서 딱 이렇게 하면 되고, 문서,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고,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할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할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금 성립합니다. 이런 정도 이렇게 눈여겨봐놨습니다. 성립식이요. 그 다음에 09번의 납세무 확정입니다,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기억해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징수 방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원칙 납세무 확정이에요. 자,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요. 하여튼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시설분,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같은 이렇게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가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 고의소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영무교사 여러분들은 2주차 봤잖아요. 2주차 봤나요? 2주차에 문제 나왔었나? 그런데 어떤 주부선생이 그 2주차 동영무교사에 그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랬는데 보기에 취득세하고 양도세 있으니까 양도세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그냥 또 틀려가지고 쉬는 시간에 가면서 아유 미치겠어요. 저는 그냥 그것도 못 봐가지고 틀려가지고 막 그랬다면서 혼자 자책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실전에서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거 잘 보셔야죠.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고르라고 하는데 양도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항상 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들 있죠. 얘네들은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과세관청, 과세주체가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때, 과세관청에서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고요, 본세에 따라서.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농이 종부세 부과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에 따라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하여튼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취득세 같은 애들은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했을 때는. 시험에 한번 옛날에 나왔던 것이 취득세는 납세무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X입니다. 신고했으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하는 때고. 자, 여기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도 알아두시고요. 납세무 소멸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소멸부터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